안녕하세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6기 여러분. 저는 방크 연구원 강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방크의 정책 청원 플랫폼인 울림 플랫폼을 소개해드리면서 청원 작성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크 연구원이기 이전에 역사 외교대사,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등 방크 회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울림 플랫폼 담당자로서 제가 직접 청원을 작성해 게시하고 청원 내용을 기반으로 방크의 여러 캠페인 진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크 회원분들이 올려주시는 여러 청원을 확인하며 몇몇 글들을 SNS에 공유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울림 청원 게시 후 실제 변화가 일어났던 마둘림 사례를 확인해 플랫폼에 추가하며 플랫폼 오류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울림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울림이란 방크가 운영하는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한정해 이용자들이 오류를 제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정책 제안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모두가 자유롭게 청원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작성하며 다른 분들의 공감을 얻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며 방크 측은 이곳에 올라온 주요 청원을 실제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의 울림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울림 플랫폼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울림의 시작은 정책 제안의 시작점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거나 오류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둘째, 울림의 중심은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오류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셋째, 마둘림은 울림에서 제안된 청원으로 인해 실제 변화가 일어난 사례를 정리하여 이용자분들께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각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작성한 청원을 함께 보시면서 청원 작성 유형과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청원은 울림의 시작 카테고리에 작성한 무궁화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주세요 라는 청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꽃이며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꽃인데요. 이런 무궁화를 기념하는 무궁화의 날이 8월 8일임을 알고 계셨나요? 당시 몇몇 청소년들의 노력 덕분에 무궁화의 날이 8월 8일로 지정되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념일은 법정 기념일이 아니어서 달력에 따로 표시되지 않고 무궁화의 날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무궁화를 잘 보지 못하고 무궁화의 의미나 중요성을 다룰 기회가 적어지고 있어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이러한 문제 상황 속 모두가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무궁화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무궁화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은 울림의 중심 카테고리에 작성한 한국 국보를 지킨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노력 홍보 필요라는 제목의 청원입니다. 호머 헐버트 어니스트 베넬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이분들의 업적을 살펴보던 중 우리나라 국보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작성한 청원입니다. 1900년대 초반 당시 경천사지 10층 석탑을 마음에 들어 했던 일본의 국내부 대신이 해당 석탑을 무단 해체 후 일본으로 강제 밀반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베델과 헐버트는 국내 국제 언론을 통해 강제 약탈 사실을 보도하며 계속해서 석탑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해당 사실을 보도하며 일제가 반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를 의식한 일제가 결국 석탑을 반환했고 해당 국보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우리 국보를 지켜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보가 전시된 국립중앙박물관 안내판에 관련 설명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사람들의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노력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시 국보를 지키면서 한국을 함께 지키고자 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며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약탈문화유산 반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1번, 순환사를 자세히 알리는 브로슈어, 표식 등 배치 필요. 2번, 약탈문화유산 반환에 관한 정책 적극 추진 필요 등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울림의 시작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글에선 문제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면 울림의 중심에 해당하는 청원에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은 울림의 시작에 해당하는 청원으로 기후위기는 문화유산까지 위협 중입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작년 대형 산불로 인해 여러 피해가 있었고 특히 문화유산에도 피해가 극심하다는 기사를 확인하고 쓴 청원이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태풍, 호우 등이 증가하고 곤충의 개체수 증가 등 변화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인명, 재산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도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후현상과 자연재해에 관해 기후위기 하나를 원인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현상의 빈도, 강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에서 악화될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모두가 문제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 입을 수 있는 대상에 문화유산도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문제 상황을 모두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청원 사례까지 확인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울림 플랫폼에 청원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흥미, 관심사와 연결의 주제 찾기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와 관련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도 있을 테고 특히 흥미를 느끼는 소재나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생각, 흥미, 관심사를 확인해 보다 보면 청원으로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한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청원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와도 연결지어 청원글을 생각해 보시면 청원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존에 올라온 청원 내용을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울림 플랫폼에서는 검색 기능을 통해 이전에 올라온 청원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 소재를 검색해 보거나 자신이 작성하고 싶은 소재를 검색해 기존에 올라온 청원들을 읽어보신다면 청원에 대한 감을 잡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올라온 청원글을 참고하되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담긴 글을 마음껏 작성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 사실을 참고하여 청원 작성하기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문제나 오류를 제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청원을 작성할 때도 실제 문제 상황, 객관적 정보 등 확실한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나 오류를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결 방안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 역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제안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정확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확실한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 다른 회원분들이 작성하신 청원은 화면 속 방식으로 방크 SNS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게시글을 통해 소개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기능 중 스토리를 활용해 사람들에게 청원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청원들도 기회가 된다면 방크 SNS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울림 플랫폼에 작성한 청원은 실제로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마둘림 카테고리인데요. 마둘림 사례들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한국 전통 종이가 한지가 아니라 화선지라는 용어로 소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크 연구원분께서 이를 확인하시고 실제 청원을 작성하고 캠페인을 진행하셨습니다. 결국 해당 내용이 교육부에 전달되었고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잘못 적힌 용어가 한지로 시정되었습니다. 청원을 통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청원 역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마돌림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궁금하시다면 해당 카테고리의 글들을 읽어봐 주세요. 이로써 울림 실천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울림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었는지 알게 되셨길, 청원을 쓰실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6기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한 울림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6기에 선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